스포츠바. 네, 안녕하십니까. 김대웅 기자인데요. 글로벌 이코노믹의 김대웅 기자고요. 지금 제 옆에는 누가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새로운 코너로 만든 게 새로운 채널이죠. 스포츠바라고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문득 떠올라서 제가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이제 요즘 핫한 이슈가 축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포츠는 누구나가 관심인데 이걸 빼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옛날에 했던 방식을 떠올리면서 한번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스포츠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바라는 의미는 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거에 매니아, 축구바, 야구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바에서 즐겁게 와인 한잔 하면서 또 이런 토크를 한다 이런 개념도 갖고 있는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주제는 당연히 축구죠. 축구. 그래서 축구 바인 사람을 제가 매우 어렵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와는 조금의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영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분은 오로지 목소리로만 나가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거 맞죠? 네, 궁금해하시면 저희 한번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굉장히 귀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고요. 아무튼 저랑은 친분이 있고 최근 글로벌 이코노믹에 어렵게 모신 분인데 축구에 아주 굉장히 조예가 깊어서 제가 한번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자, 오늘 첫 코너인데요. 첫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소개 안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한번 간단히 오픈이 너무 길었네요. 아무튼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이코노믹의 홍성일 기자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김대웅 기자가 저한테 야, 맘먹니 김대웅 기자라고 맘먹어? 제가 선배 부르는데 제가 선배로 하십시오. 선배로 할까요? 편하게 합니다. 제가 맘먹었네. 편하게 김대웅 선배가 저한테 네. 이런 얘기 왜 나한테만 하고 있냐? 그렇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나눠보자. 내가 몰랐던 얘기들을 넌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몇몇 사람한테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냐? 여러 사람한테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바를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들의 좀 단점들이 지네들끼리만 얘기한다는 거지? 그쵸. 저희끼리 지네들끼리만 막 페인들 막 이렇게 바들끼리 모여서 술집에 앉아서 맥주 한 잔씩 시켜놓고 축구를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보죠. 저희가 말레이시아전을 축바들과 봤는데요. 제가 앉아서 골 먹고 선수들이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보면서 쟤는 웃기가 플레이한다면서 야, 쟤네 원래 저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축구를 보고 대화를 하는 편이죠. 예.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편하게 욕설도 해도 되고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예, 삐처리. 삐처리 당연히 뭐 이쪽에서 해주니 우리는 삐처리 없어. 삐처리 없나요? 삐처리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욕설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항상 내 빠들한테 좀 말씀드리는데 지네들은 못하면서 진짜 선수들은 정말 잘하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뛰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축구 선수들이 뛰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막 한 1m에서 봤습니까? 1m는 아니지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많이 경기장에서 봤죠. 많이 봤죠. 경기장에서 많이 봤죠. 저는 이제 저도 실제로 이제 저 축구 선수 봤거든요. 네. 후보 선수 그것도 네. 1m 친하니 가까이서 봤는데 한번 공 차니까 공을 뺐을 수가 없더라고.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하더라고. 우리나라 축구 프로의 후보 선수인데 근데 겁나게 욕해. 우리 막 소위 말하는 손흥민 뭐 이승우 뭐 이런 개발질 한번 하자는 겁나게 욕해.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저희끼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 답답하면 니들이 뜨던가라는 예전에 그 명 대사를 이제 끌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도 또 촌철살인도 해줘야 됩니다. 네, 우리 그렇습니다. 살인은 살인인데 촌철살인 그런 살인을 그렇죠.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좀 서두가 좀 길었지만 어쨌든 홍성일 기자는 저보다는 축구에 대한 지식이 높고요. 저는 다만 축구를
좋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철저한 분석과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지금 네. 이제 아시안 게임 네. 한창이잖아. 사실 아시안 게임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이 어떤 겁니까, 동 기자는? 저는 당연히 축구를 그렇죠. 축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아시안 게임 사실 관심이 없는데 야구도 관심 없고 축구도 관심 없고. 네. 근데 또 어쨌든 뭐 다 경기 결과가 나왔지만 아시안 게임 결승이 한국 일본이잖아요. 또 네. 한일전은 또 뭐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그쵸. 이겨야 되는. 그래서 축구를 또 안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어제 봤어요. 어제 이 녹화는 당연히 어제인데 마침 호프집에서 베트남하고 한국 베트남. 어제는 편히 보셨겠네요. 아, 저 진짜 호프집에서 봤는데 네. 닭다리 뜯으면서 봤는데 네.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둘이서 보는 네. 거하고 이 여러 명 보는 거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막 꽝 지르고 그냥 네. 그러면서 네. 서로 막 욕도 하고 쟤 왜 저렇게 막 하면서 얘기도 하고 끈끈해지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대화가 되고 이제 네네네. 아는 양의 이제 그 수준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네. 얘기가 통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구를 보면 정말 재밌어요. 어제 어디 뭐 했어요 어제? 어제는 제가 안 봤죠? 못 봤습니다. 왜? 축방의 축바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왔습니다. 아 예비군 때문에 예. 황희정 기자 예비군이 뭔지 알아요? 예비군 예비군 알죠? 뭐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이 네. 이제 그렇지 잘 알고 계시네. 사귀어봤어 예비군 갔다 온 남자친구? 네 아무튼 이거 사실 축구 얘기하시죠. 뒤에 또 네, 저희 축구 또 얘기하시죠. 팬들이 예. 또 이렇게 예. 딱 있는데 저는 그냥 계속 저쪽 얘기하고 싶은데 왼쪽보다는 앞에 보고 싶은데 아무튼 그걸 역시. 떠나서 다시 네. 와서 네, 자 네. 축구 네. 자 축구하면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정말 몰랐는데 네. 황의조 선수. 네, 황의조 선수. 황의조 선수 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저는 솔직히 전혀 몰랐습니다. 황의조. 저는 황영조만 알았지. 멋지게 영웅 황영조. 그래서 아유. 그 친구인가 막 그랬는데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네, 네. 되게 훌륭한 선수더라고요. 네,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진짜 뛰어난 선수인데 사실은 옛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황의조 선수 되게 죄송하고요. 그러나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옛날부터 우리 축바들은 알았을 거 아니야. 어떤 선수입니까, 황의조 선수가? 예전부터 K리그에서 성남 FC 소속으로 2013년도부터 뛰었는데요. 성남. 네. 그때도 저희 축바들 사이에서는 잘하는 선수로 유명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뭘 잘했어요, 이 친구가? 일본 기본적으로 이제 슈팅이 굉장히 좋고 위치 선정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전통 네네. 공격수, 정통적인 공격수가 그렇죠. 없다, 스트라이커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속에서 황의조를 보고 깜을 찾았구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네네네. 하여튼 K리그 안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 유명했습니다. 예. 저는 뭐 솔직히 뭐 K리그를 뭐 본 네. 적도 없고 뭐 잘 안 보니까 네네. 중계 잘 안 보는데 이번에 한번 살펴봤어요 동영상을. 네네. 근데 뛰어난데 왜 이런 황의조 선수가 왜 러시아 월드컵 뭐 이런 데는 발탁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소속이 이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일단 국가대표에 뽑혔었고요. 뽑혔었어? 네. 일단 연령별 대표팀을 다 올라온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고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부터 이제 축구계에서는 깜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쭉 올라왔던 케이스고요. 국가대표에 2015년도에 뽑혀서 2015년. 네, 그때 처음 뽑혀서 기억이 3년 전에 뽑혔다는 네. 건데. 그래서 이제 A 매치를 11경기를 뛰고 그 중에서 딱 한 골을 넣었었습니다. 한 골 넣긴 네. 넣었어요. 근데 이게 국대에 올라와서 작년 10월 달에 마지막 A 매치를 뛰었는데요. 네네네. 이게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거죠. 국대에 오면. 국대 오면은 네. 국대 선수들하고 네, 또 뭐, 손발이 안 맞는다. 네, 이게 뭔가 그런 느낌이 있고 경기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황의조, 지금 뭐 가드조, 비드조 막 그러는데 가드죠? 네, 뭐 이제 신이라고 지금 갓조. 네, 갓조 뭐 이런 식 발음이 가드조 그러니까 약간- 갓조 황갓조 그래야지. 가드조 그러죠. 가드조. 네, 이렇게 뭐 그런 비드조 막 그러는데 비드는 뭐야?
빛의조. 빛의조 황씨가 아니고 네. 빛의조. 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발음도 안 좋은데 오케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별명이 있었죠. 어떤 별명? 황의족. 그러니까 그때는 좀 못했을 때니까. 못했을 때니까 약간 그때 오면 그런 별명도 막 불리고 그랬었는데 마음이 많이 상했겠네. 네, 많이 상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J리그로 작년에 그렇죠. 2017년도에 이적을 해서 간바 오사카에서 뛰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도 공부해 보니까 일본에서 뛰고 있더라고. 네, 네. 나 진짜 일본 좋아해야지. 아무튼 뭐 박지성 선수도 뭐 네, 그렇죠. 퍼플 상가인가 네. 뭐 그쪽에서 일하고 뛰었잖아. 네. 근데 지금 황의조 선수는 간바 오사카. 네, 간바 오사카였습니다. 별로 이름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 사실은. 근데 그럼 간바 오사카에서는 잘하고 있습니까? J리그에서는? 간바 오사카를 지금 혼자서 캐리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혼자서?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간바 오사카가 하위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위권? 강등권 강등권인데 뭘 잘해? 팀인데 강등권에서 지금 그 팀이 23골, 그러니까 황의조가 나가고 나서 골이 좀 늘어난 것 같긴 한데 네네. 황의조 리그에서 23골을 넣었는데 네. 그 중에 9골이 황의조가 넣은 골입니다. 23골.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황의조 선수가 지금 9골 넣었거든요. 네. 우리는 몇 경기에서 9골밖에 안 돼. 그렇게 많이 뛰고 9골이면 많이 넣은 겁니까? 사실 프로 경기하고 이 아시안 좀 다르다. 게임하고는 좀 수준 차이가 있고요. 오케이. 네, 그런 프로 경기에서 거긴 지금은 이제 황의조 선수 뒤에 손흥민 선수도 있고 그렇죠. 이승우도 있고 어허. 황희찬도 있고 어허. 사실 아시아 이 연령대 레벨에서는 굉장히 상위 최고, 클래스 최고의 그 선수들이죠. 레벨을 뛰어넘는 선수들이 뒤를 받치고 있는 반면에 간바 오사카는 지금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원 받을 수 있는 총량이 다른 거죠. 그 공격수가 다른 혼자서 선- 하는 플레이가 그렇죠. 다른 선수들의 네. 좀 실력이 어시스트가 많이 그런 부족한데도 지원이 없는데도 없는데도 혼자서 9골을 골을 이렇게 넣었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간바 오사카 새끼들. 막 오사카 막 별로. 아무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 본인의 개인 능력이나 뭐 이제 지원을 받았겠지만 그 상황에서 골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축구 팬들은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나 높게 보죠. 평가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근데 성남에서 네. J리그로 넘어가면서 J리그까지 챙겨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관심권에서 밖에 벗어나 있었는데 이제 황의조 선수가 갑자기 이제 아시안 게임에 와일드카드 뽑히면서 황의조가 여기서 그러면서 황의조가 일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축구가들이 다시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황의조 일본에서 잘하고 있다 폼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가 스탯으로 확인을 하니까 골도 잘 넣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폼이 굉장히 올라와 있구나 라는 판단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요즘 황의조 선수가 대세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골모음 15골. 근데 K리그하고 뭐 J리그에 똑같이 한데 비슷한 폼으로 확실하게 골을 넣었더만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넣는 골들이 그 리그에서 넣었던 방식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왜 황의조 선수를 몰랐지? 신태용 감독하고 좀 안 친했나요? 이번 월드컵 그 안 뽑혔을 때 안 뽑혔잖아. 황의조가.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신태용 감독이 무슨 사감을 가지고 그 선수를 뽑고 안 뽑고 그러기보다는 일단 아무래도 이 월드컵에 나가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부여받지를 못했었고 테스트를 이제 뭐 그전부터 감독을 하긴 했지만 네네.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팀 자체가 손흥민 중심으로 짜여지는 가운데서 이 손흥민의 짝이 누군가 근데 그 와중에 딱 부임하고 나서 콜롬비아전 막 하는데 이근호 선수가 딱 옆으로 벌려주고 막 그렇게 뛰니까 손흥민이 살아나서 2골 넣어서 이기고 막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을 위주로 조금 뽑고 그러면서 이제 황의조 대신 뭐 김신욱을 여긴 좀 케이스가 다르지만 김신욱을 데리고 가서 김신욱 선수를 데리고 가서 월드컵을 뛰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독의 선택에 따라 다른 거죠. 저는 뭐 근데 뭐 저는 잘 모르니까 네. 뭐
김신구 키만 크고 별로 안 네. 좋아하니까 왜 걔를 뽑았을까? 뭐 그런 어? 얘기는 저희끼리도 하고 그래. 그러긴 하죠. 우리는 아무튼 네. 결과론은 쪽이니까 네, 네. 황희조 선수가 지금 잘하니까 네, 네. 그때 왜 안 뽑혔냐 이런 거지. 네. 사실 그 당시에 또 감독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인정해 줄 건 네.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비난해야지. 네, 그리고 뭐 그래서 엄청난 화살을 받았잖아요. 황희조 선수가 요번에 또 플레이하면서 좀 변한 걸 좀 느꼈는데 그래요. 예전에 K리그 했을 때는 이런 평도 있었어요. 어떤 평? 볼을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잘 넣는 선수였어요. 어렵게 패스가 와서 그거를 또 멋있게 넣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의외로 되게 쉬운 상황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황희조한테는 패스를 어렵게 줘야 된다. 그래 골을 넣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었죠. 그게 우스워? 되게 우스운 어렵구만. 우스운 패스가 얘기. 어렵게 간다는 의미는 어떤 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패스 어시스트 자체가 네네. 이제 뭐 우당탕탕 갈 수도 있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패스를 해서 쉽게 어제 네. 예를 들면 어제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탁 앞에다 갖다 쭉 주면 갖다 주면 못 넣고 못 넣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혼전 상황에서 좀 뒤로 막 공이 빠지는데 그 상황에서 공을 잡고 턴 주스로 넣고 막 이런 이제 상황들 알겠네. 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황희조한테는 공을 어렵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간바 오사카 친구들이 좀 어렵게 줘야 되네 골을. 근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렵게 못 주기 때문에 많이 골을 못 넣네. 플레이를 그러니까. 보니까 J리그에 가서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또 바뀌었어요? 바뀐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 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해야 되나? 아, 성장했어요. 네, 훨씬? 성장했다는 느낌을 오. 받았죠.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또 황희조 선수 어쨌든 병역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서 논란 얘기도 안 할 수도 없는데 네. 김학범 감독이 이제 인맥 축구다. 네. 황희조 선수 얘 언론이 엄청 집중포화했잖아요. 네네. 뭐 이런 안면을 뽑았냐. 그리고 그 당시 축구 팬들도 욕하지 않았습니까? 황희조 분명히 저거 가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네, 본인은 저는 황희조 뽑은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뭐 감독의 고유 권한이고, 그래도 찬성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저는 본인의 주대를 얘기하란 말이야. 주대. 저희 때 주대. 저는 잘 뽑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네. 얘기를 해줘야지. 용선 기자는 황희조 잘 뽑았다. 네. 저는 그냥 언론에 집중포화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황희조가 누구냐? 네. 우리나라에 참 그 고질병, 항맥, 인맥, 지연, 혈연 이러면서 역시 김학범호 내가 볼 때는 금메달 못 단다. 뭐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네, 저는 충분히 멤버 구성을 봤을 때 황희조를 뽑은 게 말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명단이 발표된 게 7월 달인데 네네네. 7월 달에 제 SNS를 보면은 황희조를 뽑은 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데 거기다 네네. 대고 제가 왜 욕을 하냐. 황희조 뽑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욕 먹었죠 또 본인도. 아니요. 저는 거기에 또 댓글이. 댓글에 사람들이 이제 조용히 하도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니까 입을 닫잖아요. 그 상황에서 터져나오지 못했던 욕구들이 제 댓글에서 터져나왔죠. 동의한다. 동의한다. 이런 말들이 거기서 나오는 예. 거죠. 저도 그 당시에 올렸을 것 같아. 난 황희조, 나 잘할 줄 알았어. 내가 볼 때. 사실은 손흥민하고 저는 이제 이번에 와일드카드로 이제 조현우 골키퍼하고 예. 그다음에 황희조가 뽑혔잖아요. 예. 그래서 좀 저는 뭐 사실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황희조. 들어봤어? 진웅이? 관심이 없어 저렇게. 저는 저러면 안 됩니다. 저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인맥 축구라고 했는데 지금은 평가는 어떻습니까? 축구 팬들의 평가. 확 바뀌었죠? 지금은 확 바뀌었죠. 황희조가 없었으면 결승전까지 못 왔다. 라는 게 평가가 그거는 뭐 당연한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결과가 거죠. 말해주는 거니까 결국은 실력이다. 그렇죠. 모든 걸 잠재우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학범 감독이 우즈베키스탄전하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험악하게 생겼잖아요. 김학범 감독님 울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경기 중계를 보고 있는데 네. 막판 이제 연장 후반 추가 시간이 됐는데 네. 김학범 감독이 딱 화면에 나오는데 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이렇게 주저앉아 계시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네, 풀리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긴장 많이 하셨구나.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 주저앉아 계시는 모습에. 사실 뭐 우즈베키스탄전 황의조 선수가 뭐 닿는 거 아닙니까? 그쵸.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가 황의조. 마지막 페널티킥도 네. 황의조 선수가 얻은 건데 황희찬이 우통 벗고 난리치더만. 근데 저는 황희찬 선수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결과가 네네. 나빠서 황희찬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의조 선수 이제 비난이 쏙 들어갔고 사실 네. 언론도 반성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 언론들 그쵸. 뭐 하면 막 자기네들이 막 신인 것 같은 난 기자들이 나는 좀 그런 오류가 좀 어쨌든 그러니까. 감독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줘야 네. 되는데 그런 언론사는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잘하니까 다 또 칭찬해. 황의조 막 특집 만들려고 그러고 제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언론 한번 씹어줘. 우리도 언론이지만 아 그거는 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하는 느낌이 있어요. 누가? 기자 축구 그렇지. 기자들이 축구 기자들이 정확히 설명을 황의조가 지금 폼이 어떻고 그렇죠. 감독으로서 뽑을 만한 선수다. 그렇죠. 라는 걸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인맥 축구라는 게 인맥이라는 단어가 너무 커지면서 왜 인맥인지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김학권 감독이 성남 FC를 지휘할 때 그 밑에서 황의조 선수가 뛰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네. 몰라서 사실은. 그 소속 선수로서 뛰었었기 때문에 이제 김학권 감독이 이강인 뭐 석현준 이런 선수들 두고 자기 밑에서 뛰던 황의조를 데려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럼 감독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으니까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쵸. 사실 이강인하고 석현준은 데리고 있지 않았고 네. 객관적인 전력상 뭐 우세도 판단은 결국 감독이 하는 건데. 그쵸. 그런 걸 좀 냉정하고 좀 정확한 객관적으로 좀 네, 기사를 네. 써야 되는데 제가 국내 언론에 저도 몸담고 있지만 사실 막 쏠리는 게 많아요. 사실 냄비처럼 이렇게 냄비 막 확 끄긋하고 또 없어지다 그러잖아요. 근데 황의조 겁나게 진짜 비난했던 건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겁나게 찬양하고 있어. 그래서 다 반성해야 돼 사실은. 그죠? 네, 물론 그 와중에도 황의조 뽑을 만하다는 기사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소수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 홍성일 기자 같은 사람이 하나 있긴 있네. 이제 그런 분들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자 입장에서 기사를 쓸 때 사실 그런 불같이 끓어오른 여론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황의조 선수가 그래도 이제 결승만 남았는데 네. 그때도 또 골행을 해서 10골 채웠으면 좋겠다. 10골을 채우고 네. 황선홍 선수가 지금 공부해 보니까 또 아시안 게임 11골로 네. 1등이더라고. 득점왕 1등. 이미 득점왕 확정돼 있고요. 지금 네, 네. 이번 아시안 게임의 득점왕은 황의조. 황의조. 근데 몇 골을 11골을 넣으면 황선홍과 동타인가? 동점. 네, 타이를 이루고 근데 황선홍 선수는 네팔전에서만 8골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골의 그 퀄리티는 황의조 선수가 이미 훨씬 높다라고 그렇죠. 황선홍 선수도 이제 인정을 했더라고요. 네, 홍성훈 감독도 인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 기사들이 황의조와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더라고요.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체력적으로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183cm, 황의조도 183cm, 황선홍도 183cm, 상우는 185cm. 이야! 저기도 스트라이커거든요. 그 박성호 우리 수습 기자가 있는데요. 185cm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는 이제 헛발질이 아니고 자기 동네 축구를 우승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에 되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기 한번 황의조 선수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삐짝 말라갖고. 어이, 황의조 선수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 박상호 잘 기자.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요? 예, 잘할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저런 반응들이 이제 잘할 잘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이제 네. 갔죠, 가드죠,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좋. 너 말하지 마 이제 됐어. 네가 말을 해 이제. 하지 마. 나중에 좀 기회 되면 네, 그때 오고. 하여튼. 아직 수습이어서 박상호 기자 다음에 기대했지만 네. 예, 다음에 이제 스포츠 이야기할 때 네. 잘하는 거 봐서. 전 키 큰 남자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185cm.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한번 서보세요. 황의조 선수가 저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야 네. 힘도 좋게 생겼네. 다음 자, 그래서 황의조 선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 네. 아시안 게임에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또 처음에는 엄청난 관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네, 그쵸. 손흥민에서 황으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주장으로서 인성도 지금 화제라면서요. 어떤 예, 게 화제가 되고 그쵸. 있어요? 이제 뭐 언제냐 이란전이 끝나고인가? 이란전 맞죠? 네, 그런 선수들이 패배한 이란 선수들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손잡아 일으켜주고 다독여주고 또 우즈벡 경기가 끝나고 험악해졌던 경기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었거든요. 네. 퇴장도 당하고 페널티킥도 나오면서 이제 뭐 판정에 불만을 가진 뭐 우즈벡 선수들이 네. 불만을 갖고 그랬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믹스트존에서 인터뷰를 다 끝내고 숙소로 이동하려고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네. 먼저 우즈벡 선수단 버스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고생했다라는 그런 인사를 한 걸로 이제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 길 가는 중에 태극기를 또 떨어져 있는 태극기를 주워서 관계자에게 건네고 뭐 이런 장면들이 화면에 나오면서 아 손흥민이 실력도 월클인데 매너도 월클이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여기서 월클은 네. 월드 클래스. 네. 너만 알지 다른 사람도 모른단 말이야. 아, 다 알 겁니다. 월클이 뭐야? 월클. 다 알 거예요. 저도 알았는데 월드 클래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인데 인성 또한 세계적이다 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런 건지 혹시 그 가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마음에 들으나 가짜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 행동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그게 진심인지 그렇지. 이 가짜로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딱 보면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아, 이 선수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면은 유럽도 아니고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신입급 선수들과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다 어울려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 신입급 선수들이 신인 선수들이 경기에 나와서 실수를 해서 뭐 경기를 패배할 수도 있고 골을 먹힐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베테랑 선수들이 이런 걸로 기죽지 말라 이런 그렇죠. 모션들이 매너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도 있고요. 많이 보여지는 장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도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저는 제 생각인데, 축바가 보는 생각. 네, 손흥민 선수 스스로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전체적으로 자기가 자신을 보고 있는 축구 선수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수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면서 이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멘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야. 네, 저는 그게 되게 멋있는 모습으로 그럼요. 느껴졌습니다. 뭐, 손흥민 네. 선수도 뭐 잘생기고 뭐 그렇죠. 좀 샘나죠 사실은. 욕 나오려고 그러는데 축구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도대체 뭡니까 이게? 여자친구 없나요? 손흥민 선수? 여자친구 손흥민의 여자친구 얘기는 누구 있었죠? 축바들끼리는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 부럽잖아 그런 여자친구 그죠? 황희진영 기자 손흥민 같은 남자친구 어떻습니까? 땡큐죠? 너무 감사하죠? 저는 손흥민 선수의 여자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손흥민 않습니다. 선수 스캔들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 그래서 시끄러웠거든요. 누구였지? 누구? 손흥민 선수의 스테이 미나 미나랑 유소영하고 유소영이 누구야? 이거는 좀 얘기가 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게 다 저는 손흥민을 믿습니다. 믿어서 이제 그런 건 다 아니고 손흥민 선수는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오로지 금메달을 따야 어디를 안 간다? 군대를 안 간다. 아미. 네. 근데 뭐 손흥민 선수는 사회용 요원 공익 흔히 말해서 공익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네. 근데 그것도 면제 받아야지. 그렇죠. 저는 안 가는 손흥민 선수는 면제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 급이면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어떤 리그입니까? 간단하게 그냥 사이드로 프리미어리그. 네. 가 어떤 리그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그. 인기만 있습니까? 실력은 없습니까? 실력도 있죠. 그렇죠. 네, 실력도 있는 리그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모이는 리그. 네. 거기에서 손흥민이 거기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포지션에서는 거의 뭐
손가락 안에 탑 클래스. 탑 클래스의 지금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또 제 과거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또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 초창기 때 제가 또 토트넘 코트에 살았는데 그 토트넘이 지금 손흥민이 토트넘이야. 내가 몰랐어. 어? 그 토트넘입니다. 그 토트넘. 내가 그 근처 살았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맥주 들고 지하철 탑니다. 막 경기 열리잖아요. 이거 박지성이 남편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지하철 가득가득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 미쳤다 진짜. 뭔 축구 하나를 보려고 지하철을 거의 막 그러면서 저한테도 막 동양인은 저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막 말을 걸더라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못 알아들었죠. 뭐라고 하는지도. 그랬는데 아무튼 그만큼 얘네들은 이렇게 축구에 미쳤지? 진짜 축구에 미쳤어요 영국 사람들은요. 그쵸. 그래서 네. 대한민국 코리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아마 손흥민 선수 때문에 아마 코리아는 다 알고. 그렇죠. 박지성, 손흥민 이렇게 그렇죠. 이어주면서. 그러면서 군대 면제까지 한다는 얘기가 아는 거는 이게 바로 애국이거든요. 좋죠. 그렇죠? 네. 그럼 박지성 좋아합니까? 더 뛰어납니까? 손흥민이 더 뛰어납니까? 우리 홍성 기자 볼 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게 줏대가 없어, 줏대가. 나 진짜. 아니 플레이 스타일 완전히 다르고요. 단순하게 얘기하란 말이야, 단순하게. 나는 손흥민이야. 왜? 현재가 더 중요하지. 과거는 과거일 뿐. 너무 위험한 주자인가? 막 다 난리 저는 났어. 두 선수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두 선수 중에 누가 좀 우위냐 하면은 실력적 우위는 비교할 수 없다고. 실력적인 우위도 손흥민이지. 어디 실력적 박지성이야. 저 박지성 선수는 교토 퍼플상가 출신이고 우리 손흥민은 어디 출신이지? 국대 출신이잖아요. 어쨌든 함부르크 뭐 거기서 시작한 박지성 독일 출신 독일. 근데 박지성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전성기를 보냈고요. 그렇지. 또 거기 토트넘은 좀 떨어지지 거기에 비하면. 물론 지금 빅클럽인데 그 당시에 이제 박지성 선수가 뛰던 시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설이지. 굉장히 전성기 시절을 보내고 있던 팀이거든요. 우리는 맨체스터라고 안 하잖아.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오케이? 하여튼 그곳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박지성 선수인데 그렇죠. 이건 비교하기 힘들다고 저도 봅니다. 박지성 선수 좋아합니다. 다만 이제 은퇴했으니까 우리는 현역을 더 중시한다는 거지. 이제 그런 의미지. 저 축구장 가서 살고 싶어서 왠지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은. 저는 그래서 사실 영국에 살면서도 축구장 가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생존이 중요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더 중요했지. 네. 아무튼 축구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영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축구를 좋아하더라고. 거기서 손흥민 선수는 진짜 대단한 거고 박지성 선수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고 좀 샜네요. 네, 그렇죠. 박지성 얘기를 해야 또 오잖아요. 또 사람들이 그래서 한 거고. 자, 그럼 손흥민 다음에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이 선수가 좋아요. 이승우 선수. 네. 좀 작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승우 선수도 이번에 잘하고 있죠? 그렇죠.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 두 경기 다 골을 기록했고요. 아시아가 좀 좁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승우 선수한테는. 아시아에서만큼은 이게 상대할 선수가 거의 없다라는 느낌을 동년령대에서 받았는데요. 그거는 뭐 예전에 16세 대회 때도 아시아 16세 대회 때도 보여줬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피지컬. 그러니까 좀 키가 작고 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한테는 키가 크던데 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작아 보이는가 봐요. 한 17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170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이승우 선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작년에 저번 시즌에 이탈리아 세리아의 헬로스 베로나로 가서 헬로스 베로나? 네, 헬로스 베로나로 가서 난 메로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시즌 초반에 이제 경기를 잘 못 뛰었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보다 몸싸움. 키가 10cm 이상 큰 선수들과 몸싸움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조금 이 위축된 거죠. 피지컬적으로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번 시즌 이제 벌크업을 하면서 키워간 거죠. 그래서 이제 벌크업. 리그 후반쯤 돼서는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이탈리아 그 리그에 적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고요. 그렇게 유럽 선수들이랑 비비던 선수가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베트남 선수들이 피지컬적으로 그러니까. 약한데 쌀국수만 먹어가지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선수들과 몸싸움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냐를 생각해 보면
버겁지 않고 이 정도 수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편하게. 네, 그러니까 좀 더 여유가 생기고 플레이에서 아하.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뭐 기본기가 탄탄한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드리블하는 능력, 그렇죠. 순간적인 방향 전환, 패스, 뭐 시야 이런 것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나오면서 이제 그 선수들이 이승우를 막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한마디로 좀 우습게 알았네요. 우리 이승우 선수가 우습게 밟을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우습게 봤다라기보단 여유를 가질 수 있을 정도.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네. 뭘. 아무튼 뭐 베트남 쌀국수 막 먹다가 근데 그 얘기도 했잖아요. 쌀국수 먹다가 우리 박항서 감독이 가갖고 그쵸. 고기 먹게 니네 네. 새끼야 쌀국수만 먹으니까 체력이 안 된다고 그 얘기 했잖아. 그쵸. 그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고기 먹어라 하고 지금 그래서 베트남 애들이 체력이 세졌다. 네, 그런 게 기사가 나왔고요. 아 기사가 나온 네, 거야? 기사로 이렇게 얘기가 돌았고 박항서 감독이 딱 처음에 갔는데 베트남 선수들이 아침에 쌀국수를 먹으니까 쌀국수 대신 단백질이 많이 든 뭐 이제 우유나 이런 고기 위주의 식단을 바꾸면서 이제 체력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선수들을 육성을 했다고 하고요. 아유 쌀국수 먹고 싶네 나. 네, 베트남 선수들이 어제도 봤지만 공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네. 프리킥도 그 네. 프리킥도 잘하더라고요. 뭐. 공 다루는 기술이 좋은데 체력, 뭐 피지컬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박항서 감독이 잡아준 거죠. 왜냐면 박항서 감독은 2002년에 히딩크 감독 밑에서 그 히딩크 감독이 한국 선수들을 어떻게 육성하는지 봤던 사람 중에 한 봤으니까. 명이거든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진단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의 문제점과 박항서 감독이 지적한 베트남 선수들의 문제점이 둘이 겹치는 상황이었던 거죠. 체력 문제. 그래서 이제 베트남 선수들이 박항서 감독이 와서 이런 체력적 문제들을 고치기 위해서 식단도 이렇게 변화를 주고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딱 올해 초인가 이제 그 23세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딱 준결승 아니 결승까지 올라가서 준우승을 그러니까요. 했죠. 예. 그 막 대단하죠. 연장전도 여러 번을 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체력적으로 뛸 수 있다. 그 뒤에까지 뛸 수 있는 거, 체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 성적도 오르고 성적이 오르는 만큼 돈박스가 선수들과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죠.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신뢰가 뭐 안 가게 생겼는데 역시 모든 게 실력이다. 실력이 좋으면 외모도 가린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항서 감독이 뭐 외모적으로 왜 성공 못했냐면요. 저 외모라고 봅니다. 박 감독이 뭐 너무 너무 없어 보여. 솔직히 말하면 없어 보여. 내 표현에는. 근데 베트남 가서 정말 잘하니까 갑자기 있어 보이는 거지 이제. 박항서 감독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비주류에 속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박항서 감독이 실제로 이제 축협하고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축협이면 농협 그런 데 아니잖아요. 네, 축구협회 예전에 이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의 대표팀 감독으로 아마 박항서 감독이었을 거예요. 그랬나요? 네, 그때 이제 동메달을 땄고요. 아이고 동메달밖에 못 땄어? 네, 그러면서 뭐 성적이 아주 나빴던 건 아닌데 경질이 됐어요. 이제 박항서 감독이.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번 박항서 감독과 일을 할 축구협회하고 한 것 같은데 예. 박항서 감독이 나중에는 나 축구협회랑 일 안 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간 안 거죠. 보이니까 베트남 가 있더라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된 거고요. 박항서 감독이 능력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외모가 부족했다니까요. 외모가 지금 계속 제가 외모 얘기할 건 아니어서 우리 홍석 기자도 외모는 네, 내가 외모 얘기할 건 아니었어. 부족하죠. 저도 뭐 부족하다. 네. 저는 뭐 다 아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외모인데 뭐 네, 뭐 그렇지. 깜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박항서 감독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네. 저도 좋아합니다. 집사부일체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박항서 감독 되게 푸근한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굉장히 베트남에서는 어쨌든 히딩크 지금 쌀딩크? 네, 쌀딩크라고 지금 박항서 감독 쌀딩크처럼 좀 엄청나게 하고 돈방석에도 앉고 아무튼 귀화하라고 지금 난리고 저 같으면 귀화하겠어요. 잘해줄 거니까. 근데 한 시민권 정도 우리도 히딩크에게 시민권 줬잖아요. 서울 시민권 이런 것처럼 아무튼 박항서 감독 정말 수고했지 않습니까? 4강전에서 네, 저는 솔직히 한 3대2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골 들어갔을 때
제가 어제 호프집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박수를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쳐줬어요. 잘했다고. 자,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건 처음 봤어요. 사실은 이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만약에 졌으면은 개새끼 말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어제 이겼으니까 박수를 막한 골도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 혹시나 베트남하고 틀어지지 않을까 이런 괜히 우리가 이겨갖고 근데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베트남 국민들이 또 훨씬 더 한국 좋아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전 그때 뭐 네, 뭐 그런 건 갓 태어났을 아니지만, 때인가 아무튼 네. 뭐 여러분들은 안 태어났잖아요, 그죠? 네. 베트남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마음에 남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 완전히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켜준 박항서 감독이 정말 뭐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일깨워준 이런 하나의 누가 중요하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우리 팟캐스트 또 1회인데 입이 좀 이제 풀리고 있죠 입이. 네네. 덜 풀린 것 같아. 더 풀릴 것 같은데 아무튼 더 풀려야 돼. 자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 대망의 이제 결승전. 네. 참 내가 당연히 나 일본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네. 이제 한일전 아닙니까? 네네.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섬나라죠. 자 일본 축구 이번에 아시안 게임 축구 어떻습니까? 일본은 요번에 21세 팀을 출전시켰고요. 그러니까 네, 어린애들로 구성했더라고요. 8년생 위주로 출전을 시켰고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던데 그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팀 선수들 위주로 그렇게 경험을 했다고 쌓고 뭐 그러면서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출전하는 경기로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출전을 했고요. 그래도 21세 팀이라 기대를 많이 안 한 그런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결승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기대도 안 했는데 올라간 거야, 얘네들? 그러니까 아예 이제 크게 기대를 안 한 거죠. 이제 일본에 지금 이 대표팀 안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선수는 없고 뭐 다른 선수들이 이제 A 대표팀 쪽에 가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팀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네. 결승전인데 한국과 일본 토요일 날 하나요? 네. 토요일 날 제가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경기할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일본 축구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색깔을 가져가고 있는 게 오밀조밀한 패스 플레이. 그렇지. 뭐 스시타카라고 우리 스시타카 티키타카가 아니고 티키타카가 아니라 티키를 빼고 스시타카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스시도 땡기네.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패스가 오밀조밀하고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 공간을 파고드는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침투하는 선수에 의해서 속공. 네, 침투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골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들 간의 이 공간 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승우 선수가 예전에도 얘기해갖고 말을 지킨 적이 있는데 이승우 선수가 일본 자기 경쟁 상대로 생각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도 뭐 자만하면 안 되고 그렇죠. 자만하지는 않고요. 항상 네. 내 경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건 또 한일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전이 패배가 주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방주사가 됐네. 예방주사가 된 거죠. 예, 우리 학범이 형이 또 울고 막 그러면서 더 잘하시더라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승우 선수는 뭐 또 일본은 경쟁 상대 아니다. 네, 뭐 예전에 그래갖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16세 대회 결승에서 준결승인가 어디서 일본을 만났는데 50m 드리블을 그렇죠. 혼자해서 골을 넣었던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건 완전 막 네. 통쾌한 네. 사이다 같은 장면 네,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번에도 이승우 선수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우 선수 네. 그리고 그냥 또 여담으로 황희찬 선수는 어떻습니까? 그냥 문득 떠오르는 황희찬. 뭐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받긴 받았는데 네네네. 네, 황희찬 선수가 이제 직선적인 플레이나 이런 직선적으로 이렇게 쭉쭉 치고 들어가고 네네. 돌파하고 이 돌파하면 선수들 비벼주면서 틈을 만들어내고 이런 플레이들이 어제 경기에서 이제 이승우 선수의 두 번째 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순간적인 돌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을 이승우 선수가 집중력을 유지해서 들어가서 골을 넣은 거거든요. 세 번째 네네. 골 같은. 그렇죠. 그런 플레이들이 좋아서 일단은 뭐 이런 뭐 긍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뭐 이제 옷을 이렇게 유니폼을 벗어서 세레머니를 하거나 뭐 이런 비판점들이 있는 건데 뭐 그건 이제 선수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네 이제 황희찬 선수 몇 살입니까? 이제 황희찬 선수가 96년생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인성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쵸? 어쨌든 좀, 네. 좀 바른 인성을 갖는 것도 선수들이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바르지 않다라기보다는 이 스스로가 아직은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스스로 절제하고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수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스타성의 한 측면에서 이제 이승우 선수가 예전에 이제 튀는 머리도 그렇죠. 하고 네, 행동, 세레머니 이런 것들이 다 스타성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스타성과 그 다음에 막 나가는 거와 그걸 접점을 잘 찾아야죠. 그러니까 실력이 네. 있으면 돼요. 실력이 있으면 골에 넣으면 되거든. 스트라이커가 골 안 넣고 사실 어제 머리만 황희찬 뭐 하면 선수는 되겠어요. 경기를 많이 풀어줬고요. 그렇죠. 네, 저는 황희찬 황희찬 선수 선수가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어제 응원하고 있어요. 황희찬 선수가 잘 풀어줬고 그래서 황소 같아. 황소 막 네. 두두두두 막 달리는. 그래서 좀 더 우리도 여유를 갖고 이 선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도 응원하고 네. 한일전에 나오겠죠? 네, 뭐 그럴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일전 예상 스코어 및 승리 팀이 어딘지 네. 우리 홍성일 기자와 김대웅 기자가 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 팀이 이깁니까? 몇 대 몇으로? 저는 2대0 한국의 승을 예상합니다. 아, 저는 3대2 한국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라고 그래도 또 묘미가 있어야 되니까 3대2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2대1 일본 승리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데요? 비난의 화살을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펠레 같이 경기가 반대로 되는 저는 좀 약간의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튼 김대웅 기자는 2대1 일본 승, 저는 기자는 한국의 2대0 승리. 알겠습니다. 예. 그게 뭐 이제 댓글로 이제 달아주시고 이제 맞추는 사람에게는 뭘 드릴까요 우리가? 뭘 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하트. 아무튼 댓글 달아주시고 이제 맞춰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 한대서 제가 커피 쿠폰. 커피 쿠폰. 그것도 스타벅스로 준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죠? 노력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뭐 옛날에 유니폼도 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팟캐스트가 더 막 커지고 그러면 당연히 경품이 집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우리 홍성 기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평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생기네요.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저랑 얘기할 때와 근데 뭐 그래도 재밌는 네네네. 상황 말씀 경험이었고 잘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기분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뭐 축구 관련해서는 항상 나오시고 또 주변에 또 축구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제 주위에 많죠. 많이 출연시키고 이제 야구바 뭐 아이스하키바 뭐 바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를 진행하도록 계속 이끌어가도록 네. 노력해 같이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네. 힘듭니다 이제. 저도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오디오 팟캐스트로 해봤는데 홍성혁 기자의 해박한 지식이 더 이제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더 끌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이 정도도 된 게 말씀 잘해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국내 팬들 너무 비난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축구팀을 사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는 이제 기자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마녀사냥식 이런 건 지양하고 정말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시간 또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스포츠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바는 매주 하나씩 한번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대훈이었습니다. 홍석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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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나가겠지? 빵빵빵빵빵빵빵빵.